자 이제 잠깐 이제 테마로 자리를 옮겨서 회장님 이렇게 딱 입혀서 뵈면 어렸을 때 굉장히 개구장이었다는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까? 개구장이라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아니에요? 되게 깔끔하고 되게 조용한 스타일이었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양말을 벗은 적이 없어요. 늘 그 반바지도 초등학교 3학년인가 언제 이후로 입은 적이 없어요. 거의 밖에 놀아야 돼. 이게 좀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럼 제가 사물함을 잘못 봤네요. 네.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요. 개구장이처럼 생겼다 그러는데. 그런데 왜 그랬을까? 글쎄 제가 좀 내성적인 것 같고 이렇게 막 그 외향적이지 않습니다. 예. 이게 사람은 직접 겪어봐야 알아, 그죠? 겉만 보고는 알 수 없다. 외모 보시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럼 지금 이제 뭐 건강을 위해서 또는 개인적으로 취미 생활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어떤 게 있습니까, 취미가? 건강에 저는 사실 운동 정말 별로 안 좋아하고요. 이건 보기하고 다르네. 골프 아마 모르겠어요. 저랑 비슷한 그 나이 분들 때 중에서는 아마 골프도 제일 오래됐을 것 같은데 골프도 잘 안 치게 시간을 너무 많이 쓰게 되니까 안 하게 되고요. 주로 이제 걷는 거. 요즘은 이제 밤에 퇴근 늦게 해도 11시 제가 보통 11시 퇴근하는데 집에 가서 1시간씩 걸어요. 걷는 거 하고 저의 이제 가장 큰 취미 생활은 영화 보는 거. 영화 보는 거. 어디서 영화관에서 보세요, 아니면 집에서나 또는? 보통 제가 이제 영화관을 많이 가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거의 뭐 VIP 뭐 이런 거 했다가 요즘은 뭐 지난 2년 동안 극장을 사실 못 가겠더라고요. 네. 요즘은 일반 회원이 됐고 주로 OTT나 그 모든 OTT에 가입해가지고 거기서 영화를 많이 보고 거기 없는 거는 이제 별도로 구매해서 사서 보는 케이스. 영화 주로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드라마보다 영화를 보시는구나. 뭐 좋아하는 장르가 있습니까? 좋아한다. 뭐 SF 쪽이나 뭐 판타지 쪽 좋아하고요. 뭐 굳이 안 본다고 하면 이렇게 소액해가지고 귀신 나오고 막 호러. 이런 막 그런 막 좀 그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시구나. 근데 아까 11시에 보통 퇴근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직원들도 11시까지 일하는 분위기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혼자만 11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52시간 한 지가 벌써 3년 됐어요. 그래서 시작부터 하셨군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할 때부터 뭐 미리 빨리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오래됐고요. 그래서 요즘은 뭐 7시만 되면은 다들 퇴근을 하고요. 거의 옛날에는 뭐 9시 정도 내려가도 뭐 좀 사람들이 그래도 한 3분의 1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없어요. 저는 이제 낮에 이것저것 일 보다가 저녁에 그 이후에 이제 제 일을 하게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이런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은퇴 후에 내 생활을 좀 꿈꿔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이렇게 만드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모르겠어요. 좀 깔끔한 성격이기도 하고 해서 뭐 집사람이랑 농담으로 뭐 은퇴하고 뭐 청소 정리 뭐 정돈 뭐 이런 거 할까 뭐 이런 얘기는 했는데 뭐 아직까지 은퇴 후에 뭘 해야 되겠다 특별한 그 계획은 없어요. 그렇군요. 이렇게 정리정돈 좋아하시고 딱 좌우로 정렬, 딱 바른 생활 사나이 그렇게 살아오시군요. 바른 생활이라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저는 하여튼 뭘 이렇게 결정을 늦게 미루거나 뭐 약간 애매한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뭘 빨리 이렇게 결정해야 돼요. 하려면 빨리 없앨 건 없애고 팔아야 될 건 팔아야 되고 살 거면 빨리 사야 되고 뭐 약간 그런 종류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늘어지는 걸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오늘 이렇게 토크쇼 시간 내주셔서 감사한데요. 혹시 아까 본진에서 얘기할 때 좀 아쉽거나 빠뜨린 게 있다 하면 또 첨언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주시죠. 제가 이제 뭐 이런 저런 뭐 얘기를 하면서 그 통계를 뽑다 보니까 넷플릭스가 이제 어쨌든 성인용 애니메이션 이제 키즈용을
키즈 패밀리를 제외한 애니메이션의 한국 기준의 넷플릭스에 보니까 93.4%가 일본 작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두려운 거 혹은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한국의 웹툰이나 웹소설에 좋은 이제 한국계 요즘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혹 일본에서 우리 웹툰이나 이런 원천 IP를 가지고 그들이 2차 저작권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면 대한민국의 넥스트 IP가 입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게 아닐까 이런 거의 입에 들어가서 우리가 삼킬 수 있는 거가 들어왔다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회원사들이든 어쨌든 산업계에서도 한국의 좋은 웹툰이나 웹소설이나 이런 것들 빨리 많이 접촉하셔서 판권들을 확보하시고 애니메이션을 준비하시면 좋겠다. 이게 이제 일본 쪽에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시장은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시간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이런 것들을 전략 산업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나중에 그러면 한국의 IP가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뭐 부사장님도 그렇고 저도 어렸을 때 전부 다 일본 애니메이션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래도 한국 애니메이션이 이제 포션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어느새 보니까 일본은 이미 성인용으로 가 있어요. 넷플릭스에 보시면 키즈용에서 일본 제품의 일본 사안이 1점 몇 프로밖에 안 돼요. 2%도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여기를 이제 넘어간 거예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한국은 빨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빨리 움직여야 된다. 왜 제가 이렇게 자꾸 빨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판권을 사서 기획을 해서 애니메이션에 나온 데까지 대충 빨리 한다도 3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우리가 메타버스든 이게 웹 3.0이 됐던 이 지금 IP들의 줄서기와 막 이런 정리정돈이 5년 정도면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3년 후에 우리가 내놓기 시작해가지고는 그래도 3년 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그때 타이밍이 그러면은 지금 넷플릭스로 쌓여 있는 일본의 파이프라인이든 이런 자본이든 움직이는 행태를 우리가 가져올 수가 없는 거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들 움직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업계 또 정부도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웃는 분도 있는데 메타버스가 자꾸 뭐냐고 물어보고 NFT도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 이 웹 3.0 메타버스와 NFT의 종점에는 결국엔 IP와 컨텐츠가 남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스토리, 캐릭터, 공간, 소리, 음악과 소리 이런 것들을 포함한 이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만들고 있는 게 드라마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에요. 애니메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IP들을 디지털 자산화 빨리 쌓아나가야 되고 이 자산들이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그 앞으로 메타버스 시장에 반도체에만 소부장이 있는 게 아니다. 메타버스의 소부장은 3D 애니메이션이다. 그 슈퍼 IP들을 그래서 디지털 자산화해서 확보해 놔야지 우리가 앞으로 사업 모델에서 모델을 이제 진화시키는 부분에 아주 첫 번째예요. 이게 너무 다행스러운 거는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소부장을 확보하면서 IP를 확보하고 사업 모델을 만들어가는 거지. 제가 만약에 애니메이션 하던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뭐 사업 모델을 찾으세요 하면 말이 안 맞는데 웹툰 웹소설로 한 성인 대상으로 한 애니메이션을 3D로 잘 만드는 거를 만들면서 쏟아져 나오는 자산들을 사업화할 수 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소부장이니까 업계도 정부도 전환을 해야 된다. 전략 전환을 이 IP 확보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게 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이해는 됩니다. 이제 그러나 이런 상황에 또 가장 적절한 분이 또 이제 장을 맡아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한편 든든하기도 합니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